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엔진톱 사용 시 초보자가 하는 가장 흔한 실수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초보자라 함은 엔진톱을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쓰시는 분들, 이제 주로 매일 이 엔진톱 사용하는 게 업이신 분들 말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연료. 연료는 엔진톱 같은 경우는 연료는 휘발유와 오일을 섞은 걸 쓰셔야 돼요. 이제 보통 25대 1로 섞으라고 많이 하죠. 이제 외국 수입산 그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1 비율로 섞는 제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흔하게 25대 1 비율로 섞는다고 많이 알고 있고요. 이제 투사이클 오일이에요. 투사이클 오일과 휘발유의 비율. 휘발유가 25, 투사이클 오일이 1, 25대 1 비율로 섞은 혼합된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혼합된 연료를 사용을 해야 엔진이 폭발, 이 피스톤 왕복 운동 작용을 하면서 엔진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생 휘발유와 오일을 섞은 거에 색깔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장 흔하게, 국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투사이클 오일을 사용하셨을 때 이런 푸른색 빛깔이 많이 나와요. 그치만 이제 뭐 스틸사에서 나오는 거든,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스틸일 거예요. 외국에서 나오는 그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홍 색깔이 나는 그런 오일도 있어요. 이 색깔이 정답은 아니지만 휘발유 색을 잘 보세요. 휘발유 색은 보리차, 좀 연한 보리차 색깔이에요. 휘발유 색깔만 아니면 돼. 분홍색이든 이런 그 청록색이든 색깔이 있어요. 오일을 섞으면 이런 색깔이 나타나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생으로 휘발유만 넣으시면은 엔진 금방 아작 납니다. 요렇게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연료의 중요성이 뭐냐면 보통 이만큼 연료를 사서 썼어. 그럼 한 요만큼이 남았어. 버리기 아깝잖아요. 안 버리고 보관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휘발유는 말 그대로 휘발성이 있는 연료예요. 기름이에요. 휘발성이 날아가 버리면 농도가 진해지고 찐득찐득한 찌꺼기가 남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사용을 한다?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 찌꺼기들이 연료 라인을 막아서 이제 시동 거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카브레터 수리, 연료 필터 교체, 연료 라인 청소, 뭐 이런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톱날 오일. 휘발유를 넣는 곳과 톱날, 요 톱날이죠. 이 톱날을 윤활해주는 이 톱날 오일을 넣는 곳이 달라요. 요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사진으로 지금 보일 거예요. 휘발유를 넣는 곳은 주유소, 그 주유구 그 그림이 있고요. 주유소 그림이 있고, 톱날 오일을 넣는 곳은 톱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휘발유를 넣는 곳, 연료를 넣는 곳에는 오일과 혼합된 연료를 넣으시고, 이 톱날 오일을 넣는 곳에는 오일만 넣는 거예요. 엔진 오일만. 투사이클 오일 넣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치만 투사이클 오일은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소모가 빠르고 윤활이 좀 약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톱날을 윤활해주는 톱날 오일은, 여기다 넣는 톱날 오일 같은 경우는 포사이클용. 흔히 포사이클용이라고 하면 그냥 자동차 엔진 오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포사이클용 엔진 오일은 점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톱날을 윤활해 주는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톱날 있는 데다가 연료 넣고, 연료 넣는 데다가 그 톱날 윤활시킨다고 오일 넣고 큰일 나요. 안 돼요. 그거 확인 꼭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줄 당기는 거. 줄 당길 때 줄 당겨서 시동 걸잖아요. 줄 당겨서 시동을 거는데 손목 스냅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보여드리면 초보분들이 시동 걸으실 때 이렇게 시동을 걸어요. 초보분들이 이렇게 걸어요. 근데 실제 시동 걸을 때는 스냅이 중요해요. 스냅으로 요렇게 스냅을 사용해서 줄을 당겨야 이 순간적인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동 잘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줄 당기는 것도 이 엔진톱을 내가 계속 사용을 할 거라면 줄 당기는 것도 조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온오프 스위치, 요거 생각 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하다가 시동 끌 때 이렇게 전원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전원 내리면 시동이 푹 꺼지잖아요. 시동 걸을 때는 전원을 올리고 그러고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전원 내린 상태에서 당기는 거예요. 백날 당겨봐야 안 걸리죠. 전원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겨주질 못하는데 줄을 백날 당겨봐야 시동 안 걸려요. 이거 아주 기본 사항인데 아주 기본 사항인데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확인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온오프 스위치 요거 꼭 확인하세요. 시동 걸을 때 스위치가 온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서 시동을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동이 안 걸릴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초크죠. 초크 조절. 자, 여기 보시면 초크가 지금 이 제품처럼 당기는 타입도 있고 위아래로 내리는 타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초크가 닫힌 방향이 있고 열린 방향이 있죠. 초크를 닫고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처음 시동 걸을 때. 초크를 닫는다는 거는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조금 막고, 그러니까 공기량을 줄이고 연료량을 많게 하는 거예요. 연료량이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간 시동, 초기 시동에 이제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료량을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크를 닫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어. 이 줄을, 시동줄을 당겼어. 근데 잘 안 걸려. 그렇다고 해서 초크 계속 닫힌 상태에서 계속 당기면 연료량이 진하게 들어가요. 연료량이 진하게 이 엔진 실린더에 그 연료가 이제 농후해지는 거죠. 진해지는 거죠. 그러면 점화 플러그가 더 안 터져요. 불꽃이 더 안 터져요. 적당한 연료량이 있을 때 불꽃이 튀었을 때 폭발이 팍 일어나는데 연료가 너무 진해서 습해. 너무 막 축축해. 그러면 불꽃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크 닫고 3, 4번 또는 4, 5번 초크 열고 4, 5번 초크 닫고 4, 5번 초크 열고 4, 5번 그래도 안 되면 발 집어넣어서 요 악셀레이터 요렇게 당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보시라. 분명히 초크를 닫은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거라고는 알고 있으니까 초크를 닫은 상태에서 계속 당기면 시동이 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점화 플러그 교체를 해라. 점화 플러그 교체하면 된다. 근데 점화 플러그를 교체했더니 진짜로 시동이 걸려. 점화 플러그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시동이 안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막상 수리를 해보니까 점화 플러그가 수명이 다해서 시동 안 걸리는 케이스는 극히 적어요. 점화 플러그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지만 점화 플러그 문제라기보다도 자, 내가 그렇게 백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 점화 플러그를 이제 뺐죠. 점화 플러그를 빼면 어떻게 해? 실린더 구멍이 뻥 뚫리죠. 거길로 농후하게 차있던 연료들이 빠져나가요. 그러고서 점화 플러그 새 거를 다시 집어넣었어. 그럼 정상 상태가 된 거예요. 엔진 안에 막 습해 있는 상태에서 그 습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이 터지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점화 플러그를 교체해서 점화 플러그가 불량이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 게 아니라 점화 플러그를
빼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엔진 실린더 내에 축축하게 남아있던 그 휘발성 연료가 날아갔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거예요. 자, 그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무조건 점화 플러그가 아무리 소모품이라지만 그렇게 쉽게 교체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를 수리를 하게 되면 점화 플러그는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그냥 새 걸로 교체를 해줘요. 어차피 소모품이고 비싼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엔진 실린더 내에 이 초크 초크 작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엔진 실린더 내부에 연료가 농후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렸던 것 뿐이다. 점화 플러그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쓰려고 하는데 날도 잘 돌아요. 맹맹하고 잘 도는데 이 톱날에서 오일이 나와야 되는데, 오일이 촉촉하게 묻어 나와야 되는데 오일이 안 나와. 오일이 안 나와. 이거는 뭐 쉽게 조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오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일단 오일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요렇게 엔진톱 하부에 보시면은 오일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다이얼이 있어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오일 양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그림 보일 거예요. 제품마다 위치나 이제 그 뭐 다이얼 조작 버튼 모양새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부, 엔진톱 하부에 보시면은 조절 다이얼이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면 엔진 오일 이 양이 그 오일이 나오는 양이 좀 많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이면 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조금 돌려서 작동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나온다면 뭐 연료 펌프가 고장이거나 아니면 저기 오일 펌프가 고장이거나 아니면 이 톱밥 가루나 이제 그 이물질 먼지때 때문에 오일이 나오는 그 라인이 막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이 안 나온다 하면 무조건 고장이다라고 하시기 전에 요 하부에 그 조절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진톱이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수리점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제 영상을 그런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수리점에 가기 전에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내가 혹시나 시동 거는 방법, 이 기본적인 사항에서 실수한 거는 없나,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막 보면은 엔진이 이제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뭐 카부레터 수리하는 것도 올려놨고, 이제 뭐 시동 거는 방법, 자가 진단할 때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올려놨어요. 자, 시간 되실 때 제 용쓰리 채널에서 영상 하나하나 시청해 주시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이런 댓글 하나만 올려주셔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자, 엔진톱이 어렵다면 어려운 기계고 쉽다면 쉬운 기계예요. 그렇지만 위험한 기계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엔진톱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수리점에 방문하시면 그만큼 돈은 많이 나가요. 무조건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차라리 왜 이럴까? 이럴 땐 뭐가 문제일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제 영상을 찾아보면서 내가 이거를 확인을 안 해봤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게 다 여러분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확인하고 그게 됐잖아. 그게 내 공부가 되고 나의 기술이 되고 나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수리점에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빠서 바로 안 되니까 이따가 다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뭐가 고장이었는지, 뭐 때문에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어느 정도 얘기는 해주겠지만 내가 이제 알고자 하는 그 뚜렷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진 않아요.
왜 알려줘? 그게 다 내 기술이고, 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받고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게 내 일이고, 내 자본이고, 내 기술인데,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세요.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용쓰리가 알려주는 대로 다 해봤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수리점에 가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다. 기다려요. 기다려서 수리를 할 때 옆에서 좀 지켜봐요. 계속 물어보면 싫어할 수 있어요. 또 아는 척하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묵묵히 수리하는 과정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수리가 다 된 다음에 그러고서 물어보세요. 이게 뭐 때문에 이랬어요? 이게 왜 그랬던 거죠? 이게 혹시 이렇게 하면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1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